KKMD 821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 번역 도입 이후 반년 K2 흑표를 실제로 운용해본 폴란드 전차병들의 현장 평가 보고서.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는 2024년 4월 18일 기사를 통해 2022년 8월 대한민국으로부터 주문된 180대의 K2 주력 전차들 중 110대 이상이 이미 폴란드에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24는 또한 폴란드 군비청은 현대로템 컨소시엄 및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G와 K2 주력 전차 도입에 관한 두 번째 계약을 협상 중이며, 이번 계약은 표준형 K2 주력 전차뿐만 아니라 PGG 공장에서 생산될 폴란드형 K2PL 전차 생산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술 이전 및 지원 차량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1,000대라는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형 K2 흑표, 즉 K2PL 생산과 관련된 2차 계약에 대해 디펜스 24는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K2PL 전차의 구성을 포함한 이행협정 2호의 범위는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다. 다만 PGG와 현대로템 간의 법적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기술 이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서로 간에 불만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디펜스 24는 폴란드에 도입된 개필러 버전의 K2 흑표 110여 대를 실제로 6개월 이상 운용하고 있는 일선 폴란드 전차병들의 의견을 모아 4월 18일 기사로 게재했는데요. 국뽕 MSG 하나 없이 순수한 폴란드 시각에서의 K2 흑표에 관한 평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은 머나먼 동쪽 나라 대한민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K2 주력 전차에 대해 어떤 생각과 판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펜스 24가 2024년 4월 18일에 게재한 기사 K2 흑표가 폴란드 기갑부대를 점령했다를 번역해 본 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산 K2 주력 전차는 폴란드군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부대에도 도입되고 있다. 이 한국산 주력 전차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북동부의 험난한 지형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머지않아 추가 K2 주력 전차 도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운용 현황을 간략히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폴란드 육군산하 브라니에보 제9 기갑 기병여단에 K2 주력 전차가 도입된 지 불과 반년이 지났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제9 기갑 기병여단에 대한 병력 증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이 부대는 K2 주력 전차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10년 넘게 사용되어 온 PT-91 트바르디를 대체하고 있다. K2 주력 전차는 제9 기갑 기병여단의 전투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형 K2 주력 전차들은 제9 기갑 기병여단 병사들 뿐 아니라 최초로 인도받은 바르토시제 제20 기계화 여단 병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제20 기계화 여단이 K2 주력 전차를 처음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 부대는 2019년부터 운용해온 T-72M1R 전차를 버리고 대신 한국산 주력 전차로 재무장했다. 최근 기지츠코 제15 기계화 여단 병사들을 위한 훈련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부대 역시 한국산 흑표 전차로 재무장될 예정이다. 동시에 폴란드 군비청은 현대로템 컨소시엄 및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이하 PGG와 K2 주력 전차 도입에 관한 두 번째 계약을 협상 중이다.
이번 계약은 표준형 K2 주력 전차뿐만 아니라 PGG 공장에서 생산될 폴란드형 K2PL 전차 생산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술 이전 및 지원 차량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파베오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2PL 전차의 구성을 포함한 이행협정 2호의 범위는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다. 다만 PGG와 현대로템 간의 법적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기술 이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시가 최근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인 로베르트 칼리니악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산 K2 주력 전차, 정확하게 말하면 K2PL 버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차 계약에서 체결하게 될 새로운 협정은 슬로바키아도 도입하고 싶어하는 K2PL 주력 전차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협정 체결을 앞두고 폴란드 군 내부에서 흘러나온 K2 주력 전차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인 SAGU의 전 부사령관이자 제18 기계화 사단과 제15 기지츠코 기계화 여단의 전 사령관이며 현재 아카데미 24 소장을 맡고 있는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예비군 중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때에도 K2 주력 전차가 폴란드 육군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기갑부대 운용 철학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야로스와프 그로마진스키 예비군 중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K2 주력 전차는 현대식 궤도 플랫폼에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것이 폴란드 군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폴란드는 브레스트 바르샤바 방향에 위치한 스몰렌스크 관문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사단을 배치시켰으며 이 부대는 곧 366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치 헬기, 다연장 로켓포, 그리고 방공망과 협력하여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맡은 이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적을 저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사단은 적을 저지하는 상시 병력이기 때문에 중무장한 보병 전투 장갑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18사단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18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특히 마주리아 지역 부대에는 K2 주력 전차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16사단 소속 제15여단을 지휘했을 때 미국산 M1 에이브럼스들이 마주리아에 위치한 대대급 전투단으로 배치되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마진스키 예비군 중장은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특정 시기, 예를 들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나 가을 같은 시기에 마주리아 지역을 기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곳 마주리아 일대는 늪지대가 많고 진흙투성이이며 무거운 차량은 가라앉기 쉬운 지역입니다. 육중하기 이를 데 없는 M1 에이브럼스는 이런 지형에 대처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M1 에이브럼스보다 10톤 정도 가벼운 K2 흑표는 이런 지형에 대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K2PL 전차 개발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폴란드 육군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수중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동할 수 있는 보르숙 보병 전투 장갑차와 협력하여 기동 작전을 펼친다면 K2PL 전차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K2PL 전차 생산에 폴란드 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K2 주력 전차의 생산이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폴란드 내 정비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장에서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는 능력, 빠른 정비, 모듈화, 그리고 용이한 부품 교체 가능성 등이 적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K2 주력 전차가 폴란드에서 생산 및 정비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 효율성, 수명 주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솔루션이라고 말한다. 현장에서 K2 흑표를 운영 중인 폴란드 전차병들의 평가. 지금까지 K2 주력 전차를 운용해본 경험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제16사단 전차병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 K2 주력 전차들은 이미 나토 동맹군과 함께 대규모로 실시한 드래곤 24 기동훈련을 포함한 여러 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드래곤 24 기동훈련은 전차들이 야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기동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한국산 K2 주력 전차는 제16 기계화 사단의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폴란드 전차병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K2 주력 전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동성이다. K2 주력 전차는 특히 험난하고 진흙투성이인 지형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폴란드군과 나토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다른 현대식 주력 전차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K2 주력 전차는 차체 전면, 후면, 측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 뒤나 언덕 경사면에 숨어서 효과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고, 반대로 적의 입장에서는 K2를 명중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 더해 폴란드 전차병들은 K2표에 탑재된 디지털 시스템을 칭찬하면서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모듈식 설계 덕분에 실제 전장에서 운용 중이라고 해도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군수지원 담당자들은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K2 주력 전차 파워팩에 주목하고 있는데,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대규모 전차 운용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K2 주력 전차에는 승무원들이 차량 내부에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전차병들은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지는 시간 및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K2 주력 전차의 또 다른 장점은 상황 인식 능력과 결합된 화력이다. K2 주력 전차는 55 구경장 포신과 자동 추적 장치가 장착된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목표물 탐지 후 타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다. K2 주력 전차가 보유한 기본 무장의 높은 효율성은 이동 중 사격 및 이동하는 목표물 사격을 포함한 사격 훈련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폴란드 전차병들은 또한 전차장을 위한 파노라마 조준경과 분당 최대 10발의 사격 속도를 보장하는 자동 장전 장치를 칭찬하고 있다. K2 주력 전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승무원에게 보다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투 구획의 적절한 배치, 가벼운 전투 중량 및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에어컨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현재 게필러 버전인 K2 주력 전차는 2022년 폴란드에 의해 구매되었다. 2022년 7월 K2 GF 및 K2 PL 버전 1000대 도입을 위한 기본 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탄약 및 군수품 패키지를 포함한 전차 180대를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다. 2022년 8월에 주문된 180대의 K2 주력 전차들 중 110대 이상이 이미 폴란드에 실전 배치되었다. K2 주력 전차는 대한민국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의 제품이며 200대 이상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다.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K2 주력 전차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도 K2 주력 전차를 공급하고 있다. K2 흑표는 무엇보다도 개방형 전자 시스템 아키텍처와 55톤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전투 중량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500마력 엔진과 결합된 가벼운 전투 중량은
특출나게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한다. K2 흑표에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현대로템은 이를 개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2024년 4월 18일에 게재한 기사 K2 흑표가 폴란드 기갑부대를 점령했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K2 흑표를 운용 중인 폴란드 전차병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디펜스24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에 55톤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투 중량을 지닌 덕분에 K2 주력 전차는 험난하고 진흙투성이인 지형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폴란드군과 나토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다른 현대식 주력 전차들과 현저하게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2. K2표에 탑재된 디지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3. 모듈식 설계 덕분에 실제 전시 상황에서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다. 4. K2 주력 전차 파워팩은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대규모 전차 운용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K2 주력 전차에는 차량 내부에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지는 시간 및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6. 상황 인식 능력과 결합된 화력을 지닌 K2 주력 전차는 먼 거리에서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목표물 탐지 후 타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다. 7. 전차장을 위한 파노라마 조준경과 분당 최대 10발의 사격 속도를 보장하는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8. K2 주력 전차는 승무원에게 보다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 K9 썬더 K2 흑표가 해외 국가에 실전 배치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는 것처럼 KF-21 보라매 역시 해외로 판매되고 나면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부정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해외 외신들의 눈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KKMD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폴란드 전차병들의 K2 흑표에 대한 평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